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디 하냐면 독서의 본질에서 주제통합적 읽기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엮어서 읽는 거였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엮어서 읽고 있어? 지금 소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엮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소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엮어서 읽은 첫 번째 글은요, 시장과 우물에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죠? 소비가 중요하다, 소비를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의 글이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인 바로 윤리적인 소비. 자, 윤리적인 소비는 과연 어떤 글일까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윤리적인 소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글을 읽어봐야겠죠. 여러분들 글은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읽어보긴 한데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윤리적 소비,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윤리적 소비는 참사례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과의 싸움은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를 묶는 계기로 발전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속에는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 친환경 상품은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더불어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저탄소 지향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줄여 유통 시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는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 역시 좋은 본보기이다.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 환경, 지역 경제, 가게 경제,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기업의 윤리적 의무로 남겨진 상태다.
물론 이를 보완할 정부의 제도 개혁도 마땅히 따라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 정의. 경제 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정의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 있다. 여행 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도의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모모모 씨는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기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원료와 생산 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판단의 꼭지점에는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경제 2015년 1월 12일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갈래가요 뭐냐면요, 바로 이제 기사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배웠던 거, 이제 시장과 우물 같은 경우에는 갈래가 뭐였어요? 우리가 논설문이었죠. 그러니까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전개가 됐죠. 자, 이 글은요 바로 기사문이에요. 기사문이니까 기사문의 형식에 맞춰서 글이 전개가 되겠죠. 기사문의 형식 아십니까? 기사문의 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갈래에 따른 글의 형식은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보도하는 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이 이렇게 돼요. 표제, 부제, 그리고 이렇게 또 엮어서 전문, 본문, 그리고 또 이렇게 엮어서 해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표제하고 부제는 모두 다 제목이에요. 뒤에 제목. 자, 표지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부수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사문 중에서 크게 써져 있는 맨 위에는 헤드라인을 우리가 이제 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제 밑에 표제를 짧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 이 표제 제목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는, 짧게 알려주는 부분이 부수적인 제목인 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본문이 되는 거고요. 본문을 짧게 요약해서 육하 원칙 있죠?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짧게 요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 나오기 전, 앞전자예요. 그래서 본문 나오기 전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기사문의 이제 진짜 본론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해설이 있는데,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사항 같은 경우에요. 참고로 덧붙이는 말 이런 거를 이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생략이 되기도 해요. 생략이 되기도 해서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 뒤에 이제 부제가 생략이 돼서 뭐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형식은 이제 표제, 그리고 밑에 표제를 설명하는 짧은 그림 부제, 그리고 이제 본문을 짧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요약한 전문, 그리고 마지막을 덧붙이는 말인 해설,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재는 역시 윤리적인 소비고요. 윤리적인 소비를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생태적인 관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는 28페이지를 펼치시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윤리적인 소비, 우리 윤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뭐 온당한, 도덕적으로 좀 바람직한, 이렇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어떤 걸 사긴 사는데요. 윤리적으로 좀 바람직한가?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기사문이잖아요. 그 기사문의 형식이 그대로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보시면
보시면 표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문이거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런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는 거야. 이제 표지 제목이 되겠죠. 자, 표지 제목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긴 한데 뭘 어떤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웬만하면 건강을 위해서, 웬만하면 환경을 지키는 방향에서, 웬만하면 정의로운 방향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자. 그게 뭐라고요? 바로 윤리적인 소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내가 소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바로 윤리적 소비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전문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전문 뭐라고 했어요. 바로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본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짧게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윤리적 소비 우리 다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소비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이왕이면 어떤 관점에서 사자고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해서 사자고요. 그게 뭐라고요? 윤리적인 소비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윤리적인 소비는 왜 하는 겁니까? 바로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자, 주체성은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 누가 시켜서 하면 주체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들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안 된다면 굳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단계를 올라서야 되죠. 계단을 넘어서야 되죠.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나의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가기 위한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게 바로 뭐야? 바로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는 너 이거 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누가? 소비자가 바로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건강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방향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똑똑한 소비자들은 자, 연두색 부분을 볼까요? 기업, 여기서부터 쭉 줄 그어 봅시다. 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 우리 기업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다고요. 누가요? 소비자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는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주체적인 행동이며,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사회에게 이렇게 해야 돼. 기업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는,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바로 어떤 소비라는 거야? 바로 능동적인 소비라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는 어떤 거야? 주체적인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고요. 기업에게 당당히 요구한다고요. 환경적으로 건전한지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소비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주체적이고 어떻게 한다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랍니다. 아시겠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누가? 바로 소비자가요. 뭘 할 때? 윤리적인 소비를 할 때요. 알겠죠? 자,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윤리적인 소비 운동의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여기까지가 윤리적인 소비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전문의 글이었어요. 자,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시면 보이콧이라든가 불매 운동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특정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고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을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우리가 이렇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8페이지에 이제 본문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본문이 이제 세 부분으로 쪼개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표제에서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글이 본문이 세 조각으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본문 첫 번째 윤리적인 소비 여기 있죠. 윤리적인 소비는 뭐라고요? 참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본문 첫 번째 글은요, 윤리적인 소비는 참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참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쓰거나 할 때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렇게 쓰거든요. 웰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는 웰빙이잖아요. 그래서 웰빙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과서에서 쓸 때는 바로 참사리로 이렇게 순화해서 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단어로는 이제 웰빙이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할 것이다. 근데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참사리를 추구하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문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건강에 관련된 소비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조그맣게 글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제 소제목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참살이 바로 웰빙, 윤리적인 소비는 바로 건강을 위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방향에서 내가 소비를 하는 거, 그거 윤리적 소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왔죠? 아하, 윤리적인 소비가요, 맨 처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식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물질과의 싸움은 오래 살려면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요즘에 이런 식으로 유해물질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충제를 팍팍팍 뿌린 상추가 막 팔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머, 저거는 건강이 좋지 않잖아, 가려 먹어야겠다, 이왕이면 유기농 상추를 사야겠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윤리적인 소비가 시작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서 글 전개하고 있죠. 역시 독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예를 들어가면서 아하, 독서 지문을 전개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예시 바로 뭡니까?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 우유의 생산량을 늘려왔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동물에게 우유를 많이 짜내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과다하게 투여했다는 거야. 그럼 호르몬제를 조금 그냥 투여하지 않은 동물 같은 경우는 평범한 우유 생산량이 나오겠지만 호르몬제를 팍팍팍팍 수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유 생산량이 왕창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왔다는 거야. 이거 보시면 동물에게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우유를 먹으면 그 우유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러면 그 우유 나 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지 않고 호르몬제를 투입하지 않은 그런 동물에게서 나온 조제 우유를 먹겠다. 그것을 소비하겠다. 이게 바로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나와 있어요.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이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아주 장난 아니고 막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아무튼 선생님은 끝까지 꿋꿋이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보여줬죠. 자, 보시면 거기에서 나왔던 거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키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가둬놓고 아주 좁은 환경에서 닭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런 좁은 환경에서 닭을 여기다가 따다다다 가다 놓고 알을 생산시킨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것 같아서 배터리 케이지 방식이라고 했었죠. 닭을 이렇게 놔두고 알을 낳는 방식을.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알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위생적이겠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닭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닭이 알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알을 우리가 먹는다. 그럼 그건 바로 건강에 좋겠어요?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배터리 케이지 방식에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키운 닭에서 나온 알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소비를 하는 바로 윤리적 소비가 되겠죠.
되겠죠. 그것을 사지 않겠다. 그럼 이왕이면 어떤 닭을 사겠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넓은 초원에서 닭이요. 닭 그려볼까? 닭 꼬꼬닭 이렇게 가지고 닭. 이왕이면 넓은 초원 닭이야 놀랍게 나왔지. 넓은 초원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알을 낳는 이런 닭을 우리가 먹어야 더욱더 우리 건강에 좋겠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 배터리 케이지 방식에서 낳은 알은 먹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닭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낳은 이 알을 내가 소비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때요? 바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윤리적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윤리적 소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는 이제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동물이 아주 행복하지 않은 방식인데 아까 같이 막 그렇게 호르몬제를 막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비위생적으로 따닥따닥따닥 닭을 기른다든지 하면 행복하지 못한 동물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음식, 우유 같은 거라든가 아까 말했던 그런 닭의 알 같은 것 전혀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안 사요. 그럼 어때요? 더 이상 배터리 케이지 방식으로 키우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비윤리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우유를 많이 나오게 비위생적으로 막 했던 것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투여했던 호르몬제를 더 이상 투여하지 않겠죠. 왜? 우리가 그걸 안 사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다운 식품과 동물 권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동물 입장에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기 때문에 동물 권리가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은 결국 말하고 있죠. 결국 착한 소비가 이런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면 봐봐.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그렇죠. 건강을 생각을 하다 보니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됐구나. 그렇게 되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더 이상 공급자가 배터리 케이지 방식에서 기르지 않고 또 더 이상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우유의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도 그런 방식을 쓰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도 그런 방식에서 나온 동물의 그런 방식에서 길러진 동물에게서 나온 우유나 닭의 알을 사지 않는다면 어때요? 좀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 자, 이석에는 유통 과정에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특히 여기서 약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받았던 그 동물, 그리고 비윤리적인 양계 환경에서 자랐던 그 닭 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약자들에 대한 어때요?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동물들의 권리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소비다라고 착하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사람들이 점점 건강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바로 이제 결과를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더 이상 살충제에 뿌린 그런 상추를 사지 않아요. 그런 거를 내가 사지 않으면 그런 거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럼 점차 친환경적으로 기른 상추가 유통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착한 소비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환경 보호도 더불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더욱더 살충제를 덜 뿌리고 살충제를 안 뿌리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증가하게 된다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건강한 밥상의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 점점 밥상은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살충제를 뿌린 상추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소비하는 사회적 지출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상품을 점차 생산하고 소비하고 판매하는 그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게 착한 소비의 결과 4번째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충제를 뿌리지 않은 그런 상추를 구매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때요? 이제 점차 생산자도 점차 살충제를 뿌리지 않은 상추를 기르게 되고, 생산자는 그런 생산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살충제를 뿌리지 않은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 그런 상추를 사게 되면 그런 소비자가 생기게 되죠. 또 그런 상추를 판매하게 되죠.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야. 생산자도 친환경 농산물을 만드는 새로운 생산자가 생기고, 판매자도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는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죠.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근거했을 때 바람직한 소비죠. 그래서 이것은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보시면 동물복지 유정란이라고 하죠. 방금처럼 배터리 케이지 방식에서 기르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쫙 기르는 게 배터리 케이지 방식이에요. 나 이렇게 발음을 못하지, 아까부터. 이게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발음도 아닌데. 배터리 케이지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닭을 이런 식으로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닭들이 알을 낳는 이런 방식을 배터리 케이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르지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닭을 놓아서 기른 닭에게서 이렇게 놓아서 기른 닭에게서 나온 알이 있겠죠? 이제 그 알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 동물복지 유정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트에 보시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닭이 자유롭게 낳은 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소비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바로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여러분 문제 2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문제가 나와 있죠?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소비를 착하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바로 얘기했죠? 자, 안전한 밥상에 대한 요구로 시작된 윤리적인 소비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길러야겠구나, 올바르게 유통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봐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게 되기까지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동물의 복지, 여기서 약자는 누구예요? 바로 동물들이죠.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 어떤 거겠어요? 바로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은 2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밑에 본문 두 번째 역시 소제목 나와있죠. 자, 환경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다. 자,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윤리적 가치 판단을 내리고 환경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 뭐겠어요?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가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본문 두 번째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자, 대량 생산.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 선생님도 모르게 빨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천천히 하려고는 했지만 지금 이제 일정이 뒤에 있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들을 때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유튜브 보시면 속도 조절 버튼이 있잖아요. 속도를 조절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맞게 조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천천히 하고 싶지만 뒤에 지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거 찍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볼게요.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바로 우리가 현실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대량으로 생산하고요, 대량으로 소비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부터 바로 여기까지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이에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며, 여러분들 지양 무슨 뜻이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 보시면 지양이라고 돼 있죠.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그거 그만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는 게 지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응, 알았죠?
그럼 지향은 뭐겠어요? 향자를 보시면 향할 향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향해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양 해야겠죠. 선생님 수업은 열심히 듣는 거 지향 해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단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요? 지양은 뭐예요? 하지 마라. 그거 아니야. 그거죠?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고, 지나친 포장지 사용 그거 아니야. 하지 마. 이 얘기겠죠? 그리고 육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자. 육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겠지? 고기를 가공식품 한 거니까 햄 같은 거 그런 것도 소비를 줄이자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포장이 막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소비를 줄이자. 그것이 이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그런 소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나오죠.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소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택해서 소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바로 탄소 발생량이라는 거 알겠죠? 이산화탄소가 조금 나오면 그거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그거 친환경 제품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이 바로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권장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즐기자. 이게 바로 친환경 소비의 예의 첫 번째가 해당이 될 거여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독서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를 우리가 타게 되면 뭐가 나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뿜뿜 나오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게 바로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 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뭘 탄다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바로 이제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예요. 육식보다는 채식을 즐기자. 아무래도 육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기를 막 가공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나오는 우리가 채식을 즐기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친환경 소비를 한다. 환경을 생각한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장한 설득력을 얻는다. 저탄소의 지향이, 그러니까 탄소 발생량이 조금 나오는 식으로 우리가 지향 이제 얘기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자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가 좋은 거고 우리도 좋은 거다. 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거리를 줄이자. 이동거리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많게 되면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죠. 아까 자동차 많이 타게 되죠. 자동차를 많이 타면 뭐가 많이 나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동거리를 줄여가지고 탄소의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라는 게 바로 환경을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잖아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이동거리가 없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환경 소비 예로는 바로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이 있구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자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친환경 소비의 두 번째가 되네요. 그래서 역시 좋은 본보기이다. 뒤로 넘어가서 자, 결국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윤리적인 소비의 그럼 주체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소비자.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바로 기업.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주체가 있어요. 자, 그럼 윤리적 소비를 하는 그 세 주체가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소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지구의 환경, 지역의 경제, 그리고 가게의 경제, 그러니까 환경, 묶어볼까? 환경, 그리고 경제, 여기 경제 있죠? 경제,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고려해서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어떻게 적절한 제품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요. 알겠죠? 그러니까 환경, 경제, 건강 등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제품을 내가 골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비자, 윤리적인 소비자의 주체
의무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의무. 자,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담고자 하는 어떤다고 바로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일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어때? 소비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지? 소비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게 누구의 역할? 바로 기업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세 번째,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기업이 정보를 잘 제공하고 소비자가 잘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잘 개혁을 해야겠구나. 이제 법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누가? 정부가요. 이게 바로 이제 세 주체,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소비자 같은 경우에 윤리적인 소비 주체 몇 개가 있어요? 발음이 안 돼. 몇 개요? 바로 세 개가 있겠죠. 바로 세 주체, 바로 소비자의 역할은 환경, 경제, 건강을 전부 다 고려해서 어떻게 적절한 제품을 어떻게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어떻게 된다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잘 주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는 어떻게 된다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보완할 만한 법과 제도를 잘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윤리적인 소비의 주체, 세 주체가 해야 할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옆에 여러분들 문제 29페이지를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필자는 현명한 소비자,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방금 얘기했죠. 소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환경, 그리고 우리가 경제, 그리고 건강 등을 전부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문 세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문 세 번째에서 자, 바로 뭡니까? 뭐라고 소제목이 적혀져 있죠?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 정의라고 했죠. 정의는 뭐예요? 정의로운 것이죠. 경제는 뭐예요?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정의롭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돈이 정의롭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본문 내용이었네요. 볼까요? 자, 경제 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윤리적인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윤리적인 소비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경제 정의는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경제 정의 자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의 관점에서 경제 정의라는 뜻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정의했을 때 경제는 돈이고 정의는 바로 정의롭게 쓰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샀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선생님이 예를 적어놨지만 커피나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가 우리 카카오톡이 아니고 그 이제 초콜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커피를 구매하거나 이제 초콜릿을 구매를 하죠. 이런 경우에 돈을 우리가 소비자가 돈을 지불을 했으면 누구에게 많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이 커피를 생산한, 그리고 카카오를 생산한, 초콜릿을 생산한 생산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게 바로 정의로운 경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바로 커피가 생산이 됐는데요. 생산자에게 돈이 많이 가지 않고 중간에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커피를. 그리고 생산자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생산자가 이렇게 만들었고 소비자가 이게 구매하면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이요, 바로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바로 주통의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가로채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어때요? 그런 경우는 어때? 바로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죠. 그럼 이렇게 판매하는 커피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경제 정의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정의가 자, 실현된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지 않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가로채냐면 사실은 많이 가로채서 거의 이제 소비자가 내는 돈의 5% 정도만 생산자에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아주 열심히 커피를 만들고 아주 힘들게 초콜릿, 카카오를 생산을 했지만 자기에게 돌아가는 돈이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정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경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지 않고 여기 생산자에게 많이 가는 요 구조를 된 거, 그것을 여기에 예로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제 정의가 실현된 예, 역시 예를 들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구나. 독서 지문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글을 전개해 가고 있다. 자, 경제 정의가 실현된 예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자, 여행 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 여행. 그렇죠. 중간에서 여행사가 많이 가로채지 않고요. 진짜로 여행 국가 주민에게 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된 것을 우리가 공정 여행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소비하자. 그게 뭐예요? 경제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왔죠? 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도의 공정무역 제품. 이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제 커피나 카카오 같은 공정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5%밖에 안 받으면 이게 뭐야? 이거 안 해. 그렇죠? 중간에서 가로채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이거 왕창 가로채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지. 자,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구매하지 않는다. 그럼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지 않고 진짜로 생산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요 제품이 뭐예요? 바로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공정여행이나 공정무역 제품을 어떻게 하자고? 소비하자고.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제정의를 생각한 윤리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까요? 자,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땡땡땡 씨는 하고 이제 땡땡땡 씨의 말이 이렇게 인용이 돼 있죠. 이거 뭐예요? 직접 인용이죠. 직접 대화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직접 인용의 방식을 써서 자신의 근거를 탄탄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자, 인터뷰를 했더니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직업을 열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라면,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지만 내가 소비자가 낸 돈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고 생산자에게 많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소비한다고 우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의 지금 인터뷰는 뭐예요? 지금 경제정의를 생각한 윤리적 소비를 한 땡땡땡 씨의 인터뷰가 되는 거죠. 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그렇죠.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중간에서 이렇게 다 가로채던 그 이윤 배분을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많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운데서 가로채던 요 방식이 아니라 어떤다고? 바로 진짜로 이 사람의 소비자가 낸 돈이 생산자에게 많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롭게 지금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환원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돈이 가로챘던 돈을 다시 새롭게 여기다 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판매자에게, 그러니까 생산한 생산자에게 진짜로 이익이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돈이 진짜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윤리적인 소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밑에 부분 봅시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고서 또 인용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 자,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정의. 경제정의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다의적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경제정의를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가 낸 돈이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지 않고 생산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것이 우리가 경제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원료와 생산 체계, 그리고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에 담겨져 있는 이면성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커피를 살 때, 어떤 초콜릿을 살 때, 이 초콜릿에는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안에서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초콜릿을 생산한 기업은 도대체 어떤 그 기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소비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소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윤리적인 소비를, 바로 경제 정의를 윤리적인 소비 관점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담긴 것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판단의 꼭지점에는, 자, 꼭지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요 위에가 제일 꼭지점이죠. 이게 제일 최종이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인 소비, 바로 경제적인 정의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간다는 거야. 그것을 이렇게 꼭지점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런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가 정의롭게, 그러니까 경제 정의를 생각해서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된다면 점점점 사회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꼭지점에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윤리적인 소비가 어떻게 된다고,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것이 뭐예요?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지속 가능성 이라고 하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행위가 다음 미래까지 생각하는 이 행위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이라는 말이 결국에 여 위에 있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지속 가능성 있게 미래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무리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은 어떤 글이었습니까? 바로 기사문이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사문의 형식, 표제, 그리고 부제, 그리고 전문, 그리고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해설, 이런 식으로 갔다고. 그래서 표제는 큰 제목을 해설하는 것은 바로 부제, 부수적인 제목.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이라고 했죠. 전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거죠. 앞전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요약한 거, 전문.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하는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인 해설로 이어지게 된다. 제재는 윤리적인 소비였죠. 윤리적인 소비를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요? 바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로 생태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관점,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생태적인 관점은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거였죠? 바로 우리가 참살이 웰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환경을 좀 더 보존하는 입장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 어떤다고 해서 경제 정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글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특히 뭐 윤리적인 소비를 다룬 뭐라고? 기사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태적 관점은 첫 번째 있었죠. 생태적인 관점, 웰빙에서는 건강을 생각한 윤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해서 환경, 바로 탄소 발생량이 적도록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윤리적 소비. 세 번째, 경제 정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돈이 제대로 생산자에게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방식 으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관점을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비자가 진짜로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신념에 따라서 자기 가치 판단을 내려보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능동적으로 하는 소비가 바로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문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표제, 부제, 전문, 본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하고 이제 본문만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문에서 윤리적 소비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 배경. 본문에서는 생태적인 관점에서, 본문 두 번째에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본문 세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의 유행에서는 우리가 생태적 웰빙의 관점에서는 바로 뭐라고 했죠? 동물복지 유정란처럼 건강과 동물의 권리를 고려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소비하자. 그게 바로 건강을 생각한 우리가 윤리적 소비가 되겠죠.
두 번째 뭐였어요? 이왕이면 탄소 발생량이 적은 것을 우리가 사도록 하자. 왜냐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자. 그리고 이왕이면 이동 거리가 적은 지역 먹거리를 우리가 하도록 하자. 라는 게 지역 먹거리 장려 정책 같은 경우가 친환경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윤리적인 소비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정의, 그러니까 돈이 정의롭게 쓰이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윤리적 소비를 하자. 그래서 뭐였습니까? 바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냐, 중간에서 많이 가로채지 않고 우리가 소비자가 돈을 내게 되면, 커피값을 내게 되면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가는 구조인 거, 그것을 우리가 소비하자. 이게 바로 경제 정의를 고려한 윤리적인 소비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착한 소비, 윤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다면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사게 되겠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환경보호, 건강한 밥상, 이런 것들을 저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건강한 밥상이 아닌 그런 것에는 지출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 생산자, 소비, 판매 주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하겠죠.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면 이것을 많이 생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생산하는 생산자, 이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 친환경 농산물을 파는 판매자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을 사게 되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게 되면 사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바로 지속 가능성 있게 미래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주제통합적 읽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소비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통합적 읽기를 했는데요. 소비를 할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이어서 문제 푸는 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품 소비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